126번 보자. 그림은 전체적으로 1등급 만들기가 조금 계산이 숫자가 조금 깨끗하진 않구나. 그림은 질량이 2kg의 물체가 직선상에서 운동을 할 때 물체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대요. 자, 그러면 질량이 2kg의 물체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속력은 얼마가 되냐면 2, 여기서 3, 여기서는 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2초 때의 속력은 2고 3초 때의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가 되느냐라고 나왔는데, 그럼 얘를 시간 속도 그래프로 한번 변환을 시켜주면은, 자, 처음에 운동량이 0이었으니까 0이에요. 시간 속도를 보여주면은 0에서 속도가 2초 때까지 2만큼 증가를 했고, 2에서 4초 때까지 속도가 얼마나 증가한 거냐면은 3만큼 증가를 한 거예요. 이렇게 4초 때까지 여기서 속도가 얼마가 되냐면은 3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3초 때부터는 쭉 줄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됐는데, 그러면은 3초일 때 가속도는 여기에 해당이니까 요거잖아요. 그러면 2초 동안에 얼마 늘어났어요? 1이 늘어났으니까 0.5 맞죠? R자임의 방향은 요때하고 이때하고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1초일 때랑 3초일 때 힘의 크기는,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를 보면은 여기서 얼마예요? 여기서 가속도의 크기가 1이고 여기서는 0.5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F는 MA에 의해서 2배가 되는 거 맞고, 3초일 때, 6초일 때 기울기의 방향이 서로 반대니까 R자임의 방향 반대고,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0에서 4초 동안, 그럼 0에서 4초 동안의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6이죠, 총. 그 다음에 4에서 8초 동안도 얼마예요? 6이니까 같죠. 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같다라고 풀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7번 봅시다.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운동량의 크기가 3P인 물체 A가 정지해 있던 물체 B하고 충돌한 뒤에 한 덩어리가 돼서 V1의 속력으로 운동을 하고 있고요. 나는 가에서 A, B가 정지했던 C하고 충돌한 뒤에 B는 정지를 했고 A하고 C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 운동량 보존은 두 물체뿐만 아니라 여러 물체의 충돌에서도 성립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체 운동량의 크기가 얼마니까? 3P니까 여기서도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은 3P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P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개가 충돌을 할 때 나에서 두 개가 한 덩어리가 됐고, 그 다음에 나에서 충돌할 때 B가 A에 작용하는 충격량의 크기가 4분의 13P예요. 그럼 B가 A한테 충격량을 4분의 13P만큼 반대 방향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럼 A가 처음에 갖고 있던 운동량을 X라고 치면은, 자, X에서 반대 방향으로 4분의 13P만큼 줬었을 때 얘가 운동량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은 마이너스 P가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X는 얼마가 되냐면은 4분의 9P만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충돌했었을 때 얘가 4분의 9P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고 얘가 충돌하고 나도 이 둘은 얘가 처음에 0이 되고 얘가 3P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얘는 운동량이 4분의 3P가 돼야 4분의 12P가 돼서 3P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속력으로 가고 있는데 둘이 운동량의 비율이 3대 1이 된다는 소리는 질량비가 몇 대 몇이다? 3대 1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나에서 A가 B에 작용한 충격량의 크기는 어차피 B가 A한테 4분의 13만큼 줬기 때문에 A도 B한테 얼마를 줘야 되냐면 4분의 13P만큼을 줘야 돼요. 앞으로. 그 다음에 얘가 원래 얼마 갖고 있었어? 4분의 3P를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총 4분의 16P를 갖고 있었던 거고, 그럼 C가 B한테 얼마를 줘야 돼요? 4P만큼을 주니까
결국에는 얘가 0이 된 거란 말이에요. 마이너스 4P만큼을 줘서 서로 주고받는 충격의 크기는 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나에서 A가 B에 준 충격의 크기는 4분의 13P에 해당이 되는 거고, C가 B에 작용한 충격의 크기는 4P, 4분의 16P에 해당이 돼야 되기 때문에 C가 B에 준 크기는 얼마가 돼야 돼요? 요거 값에 13분의 16배가 돼야 될 거예요. 따라서 틀렸어요. 그러면 둘이 질량비가 3대 1이다 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요거 질량을 3M이라고 치고 이때 속력을 V라고 치면 3M짜리가 3P로 3M V가 3P잖아요. 그럼 P가 되면 속력값이 3분의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3분의 V만큼으로 반대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 속력값 V1은 3MV가 질량이 한 덩어리에서 4M이 됐기 때문에 이때 속력값 X가 아니라 V1이지 여기서. 자, V1은 결국에 얼마가 돼야 되냐면 4분의 3V만큼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V1 대 V2는 4분의 3V 대 얼마가 돼야 되냐면 3분의 V만큼에 해당하는 값이 나와야 될 테니까, 따라서 몇 대 몇이 됩니까? 3을 곱해주면은 4분의 9 대 1에 해당이 되니까 9 대 4가 V1 대 V2의 속력비에 해당이 될 테니까, 디귿, 이렇게 맞게 되겠네요. 그죠? 자, 이제 실전 대비 평가 문제, 선수형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자, 128번. 다음은 돌림힘에 관한 실험이다. 자, 가 저울에 수평을 맞춘 뒤 받침점으로부터 R1만큼 떨어진 지점에 추를 매달고, 그 다음에 R2만큼 떨어진 지점에 힘 센서를 걸고서 저울이 수평일 때의 값 F를 읽어준다. 그러면은 이제 뭐 반시계 방향 돌림힘, 추에 의한 힘 센서에 의한 시계 방향 돌림힘이 평형을 이루면 되겠죠. 따라서 2번 경우 보면은 지금 1N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요? 0.2m 떨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R2로는 2N 이렇게 돼 있으면은 결국에 이 값이 0.2니까 R1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0.1m가 될 거고, 그 다음에 3번의 경우에는 지금 0.3m로 그다음에 2N이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0.15m에서 다음에는 F의 힘이 작용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 값이 0.6에 해당이 되니까 F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4N. 그렇게 돼야 바로 받침점을 중심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 돌림힘과 시계 방향 돌림힘이 서로 평형을 이룰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29번. 그림은 지면의 정지에 있는 오뚜기의 기울이기 전과 후에 무게중심 및 지면과의 접촉점을 나타냈는데, 지금 보면은 접촉점이 회전축이에요. 자, 그러면 회전축하고 나란한 부분에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지금 평형인데, 얘를 이렇게 기울여 버리면 무게중심이 왼쪽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가 회전축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가 회전축, 그럼 회전팔이 여기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힘이 작용을 하게 되니까 얘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서 바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오뚜기를 기울여도 오뚜기가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오는 원리는, 즉 접촉점을 회전축으로 다 썼을 때 무게중심이 접촉점에서 벌어진 만큼 중력에 의한 뭐가 작용을 해서요? 돌림힘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복원력이 작용을 해서 원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한다 라고 답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130번. 표는 빗면 위에 직선 경로를 따라 등가 속도 운동을 하는 물체의 위치를 0.1초 간격으로 나타냈대요. 자, 물체는 0초일 때 속력 V로 위치 제로인 지점을 지나는데 0인 여기가 속력표 처음 속도가 V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평균 속력이 요 구간이 얼마가 돼요? 0.1초 동안에 0.09m를 가게 되는 거니까 0.9m/s.
그 다음에 여기서는 0. 얼마를 가니? 7이죠? 0.7m/s. 그러면은 등가속도 운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속도가 얼마나 줄었어요? 0.1초 동안에 마이너스 0.2만큼의 속도 변화가 일어나게 됐으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마이너스 2m/s 제곱에 해당이 되겠죠. 1초마다 2씩 줄어드니까 그럼 얘는 구간 속도가 얼마나 나와야 되냐면은 0.5가 나와야 되고 여기서 0.3만큼의 속도 변화가 나타나야 될 테니까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요? 0.21m에 해당이 돼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 여기서 속도가 V였다라고 얘기를 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속력이 V고 얘가 지금 평균 속력이 얼마가 되냐면은 전체가 0.4초 동안에 전체 이동한 거리가 0.24m를 갔기 때문에 0.6m/s가 바로 뭐가 돼요? 평균 속력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 속력을 V라고 치면은 이 0.4초가 되는 지점에서의 속력은 V에다가 A, T만큼의 속력이 더해진 값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가속도는 마이너스 2라고 했고 시간이 0.4이기 때문에 처음 속력은 V, 나중 속력은 V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0.4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0.4에 해당이 되니까 마이너스 0.8이죠. 따라서 처음 속력과 나중 속력의 합을 2로 나눠준 게 평균 속력에 해당이 되는데 이 값이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은 0.6이 나와줘야지 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V 마이너스 0.8은 얼마가 됩니까? 1.2. 따라서 이 V는 2에 해당이 되니까 V는 1m/s. 그렇죠. 따라서 X 값은 0.21이고 V 값은 1m/s가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131 그림은 일정한 속도 V0로 운동을 하던 자동차의 운전자가 0초일 때 브레이크를 밟은 순간부터 자동차의 크기가 F만큼인 알짜 힘이 일정하게 작용을 해서 그러면은 반대 방향으로 F가 작용을 해서 T0일 때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T0 동안에 자동차가 이동한 제동 거리는 S0만큼 이동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즉 이 F에 의한 가속도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A라고 쳐보면은 이 마이너스 A 이동거리 S0는 나중 속도 제로 마이너스 처음 속도의 제곱 이렇게 될 테니까 이동거리 S0는 소거가 돼버리니까 2A분의 V0의 제곱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자동차가 비 오는 날 날씨의 크기가 절반인 2분의 V0로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을 하다가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한 순간부터 자동차의 크기가 절반인 알짜힘이 작용을 했대요. 그러면 F는 A에 의해서 F였었을 때 가속도가 마이너스 A였으니까 얘가 힘의 크기가 절반인 2분의 F로 줄어든다면 가속도의 크기는 마이너스 2분의 A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가 되고 2분의 1이 되고 속력은 제동거리의 제곱에 비례하는데 속력이 절반으로 줄었으니까 4분의 V0의 제곱에 해당이 될 거기 때문에 따라서 정리를 해주면은 4분의 2V0의 제곱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2분의 V0의 제곱 즉 따라서 처음 이동 거리의 얼마? 2분의 1만큼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따라서 얼마다? 2분의 1배다 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32번 그림과 같이 수평면 위에 접촉한 상태로 정지해 있던 수레 A하고 B가 0초일 때 분리가 된 뒤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로 운동을 해서 각각 S만큼 이동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2t, 3t래요. 그러면 같은 이동 거리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 비율이 2대 3이라는 소리는 속력 비율이 3대 2라는 소리니까 A의 속력은 예를 들어서 3V라고 치면은 B의 속력은 2V만큼으로 이렇게 튕겨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용철이 있는 거 아닌가? 여기서? 원래는 보통은 용철로 달아놓는데 빵 끊어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양쪽으로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받은 운동량의 변화량은 여기서부터 서로 주고받은 충격량의 크기하고 어떻게 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그러면은 질량이 MA의 나중속도 3V 마이너스 처음속도 0 이거하고 MB 나중속 2V 빼기 처음속도 0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이고 얘네들이 충격량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속력비 3대 2 그럼 질량비는 몇 대 몇이 돼야 되겠어요? 2대 3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A분의 B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2분의 3 네. 이렇게 나오면은 서로의 질량비가 되겠죠. 자, 이제 고난도 문제 한번 봅시다. 133번 그림은 막대 중앙을 받침대에다가 올리고 받침대에서 2m 떨어진 지점을 수평면에 고정된 실로 연결해서 막대가 수평을 유지하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아래로 장력이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막대가 무게가 여기서부터 2m 얘가 3.5m 여기가 3m 이렇게 된 건데 무게 중심이 막대 전체 길이가 나오지는 않았네요. 여기서 지금 현재 그죠? 막대 중앙에 막대 중앙을 받침대에 올렸으니까 여기가 무게 중심점이에요. 지금 2m 떨어진 지점에 수평면에 고정된 실을 연결해서 수평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무게 중심점에 받침점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 걸려있는 장력은 없는 거예요. 빵인 상태인데 실에 30N보다 더 큰 힘이 작용을 하면은 줄이 끊어진대요. 수평면에는 무게가 20N인 물체에 A, B와 10N인 물체에 C, D가 놓여 있는데 A, B, C, D를 순서대로 막대 위의 점 P, Q, R, S 중에 하나에 올려놓는 동안에 실이 끊어지지 않고 막대는 수평을 유지를 하면서 정지를 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체를 올리는 지점의 순서는 일단 만약에 A, B, C, D를 순서대로 올렸는데 얘가 30N P, Q, R, S 중에 하나씩 올렸는데 안 끊어졌잖아요. 그러면 일단 RS에 먼저 돌릴 수는 없고 왜? 무게가 장력에 걸려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A를 여기다가 놔버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거리가 얼마가 되냐면은 3.5가 돼요. 그러면 3.5에 20이 곱해주면 돌림힘이 얼마가 되냐면은 3.5 곱하기 20이 돼버리면 총 70이 나오는데 그러려면 여기가 2에 얼마가 돼버리냐면은 35가 나오니까 그럼 실이 끊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다가 올릴 수는 없고 여기에다가 처음에 올려놔야 되겠죠. 20N짜리를. 그러니까 여기가 A를 첫 번째 여기다 놓게 되면은 여기서 돌림힘은 얼마가 되냐면은 20 곱하기 1.5가 되고 그 다음에는 2 곱하기 T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얘는 30 따라서 여기서는 첫 번째 장력값은 얼마가 되냐면은 15가 돼요. A를 올려놨었을 때 15N.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뭘 올려놔야 되면 B를 올려놔야 되는데 여기다가 올려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왜? 여기다 더 놔버리면 여기서 힘이 더 커져 버릴 테니까 이번에는 여기다 놔야 될 테니까 이거를 상쇄시켜 놓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여기다가 놔버리면 여기다가 물체를 20N짜리를 놔버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30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가 돼요? 40에 해당이 돼요. 그럼 여기로 기울어져 버려서 안 돼요. 수평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R에다가 올려놓는 게 맞겠죠. 20N짜리를. 여기가 B. 그러면은 요거는 똑같고 20 곱하기 1.5가 반시계 방향으로 똑같고 시계 방향 돌림힘은 1 곱하기 20 더하기 2 곱하기 T에 해당이 되겠죠. 그럼 얘는 30이고 얘는 20이니까
얘는 얼마가 나오면 돼요? 10이 나오면 되니까 t 값은 얼마가 되냐면은 두 번째 지점에 나섰을 때, B에 나섰을 때 여기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5N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P에다가 10N짜리를 놓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총 3.5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누적이잖아요. 첫 번째 요거에 의해서 30 더하기 3.5 곱하기 10이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3.5 곱하기 10이 반식의 방향이고, 그 다음에 B에 의해서 1 곱하기 20, 그 다음에는 더하기 2 곱하기 T가 되겠죠. 2 곱하기 T. 그러면 얘는 35에 해당이 되니까 전체 반식의 방향 돌린 힘은 65가 나오고, 얘는 20 곱하기 2T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45. 그러면 22.5가 나오니까 여기다가 C를 놨었을 때 22.5가 나오면은 아직 끊어지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디 나와야 되겠어? 네, 여기다 놓으면은 수평을 유지한다라고 했으니까 한번 구해볼까? 얼마가 나오는지? 그러면은 저기서 30 더하기 3.5 곱하기 10이니까 35는 여기서 1 곱하기 20 더하기 3 곱하기 10 3 곱하기 10 더하기 2 곱하기 t에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 녀석은 65고 얘는 20, 30이니까 50 더하기 2t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얘는 15가 2t. 따라서 맨 마지막에 D를 올려놨었을 때는 얼마가 나오냐면 7.5N으로 장력값이 정의가 돼요. 그러면은 PQRS 점 순서대로 QRPS 순서가 맞죠. 따라서 여기는 QRPS 순서대로 놓은 거는 맞아요. 그럼 여기서 힘의 크기가 가장 작은 거는 장력값이 B를 올려놨었을 때가 가장 장력값이 작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고, 물체를 올리는 과정에서 실이 작용하는 힘의 최대값은 여기서 누가 제일 크니까? 여기에 나섰을 때 22.5가 가장 크니까, 따라서 맞는 거는 기억하고 니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34번. 그린 가는 실 P하고 Q로 연결된 물체 A, B, C가 정지 상태에서 0초부터 화살표 방향으로 운동을 해서 2초일 때 P가 끊어진 모습을 나타냈대요. 그 다음에 나는 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는데, 자, 그럼 맨 처음에 얼마가 나오냐면은 가속도의 크기가 2m/s 제곱이 나왔고, 실이 끊어진 다음에는 얼마가 나오냐면은 2초 동안 4죠. 얘는 1초 동안 2니까 마이너스 2m/s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가속도의 크기는 같아요. 그러니까 B가 처음에 속도를 증가했고, 운동 방향은 속도 부호가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왼쪽으로 가고 있는데, 가면서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운동 방향 자체는 변한 적이 없으니까 같은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질량 값을 얘를 M1, 얘를 M2, 얘를 M3 이렇게 놓게 되면은 첫 번째 요 구간에서 보면은, 자, 중력가속도 10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밑으로 받는 힘은 얼마가 되면 10M1, 얘는 10M3가 되니까 어차피 1로 가잖아요. 그럼 이 힘이 여기서 빠질 테니까 전체 알짜 힘은 10M1-M3로 세 물체 M1 플러스 M2 플러스 M3가 같이 운동을 하고, 이때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냐면 2예요. 자, 그러면은 소거가 돼버리면 여기가 5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가 끊어진 상태에서는 여기 알짜힘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 버렸다는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아래로 10M3의 힘으로, 자, 전체 질량이 M2 플러스 M3로 가게 되고, 이때 가속도의 크기가 2예요. 왜 마이너스 안 넣어요? 라고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그냥
알짜임의 방향이랑 가속도 방향 같기 때문에 부호 처리 안 해준 겁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나눠주면은 여기가 5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은 M2 플러스 여기서 보면은 5 M3는 M2 플러스 M3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4 M3는 M2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M2 질량은 M3의 4배다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M2가 M3의 4배니까 얘가 4M3 이렇게 놓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M1 값도 나오겠네 결국에. 여기서 그러면은 5M1 마이너스 5M3는 자 M1 더하기 M2가 4M3이기 때문에 더해주면은 5M3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면 넘겨줘 버리면 4M1은 얼마가 나옵니까? 10M3가 나오니까 M1은 2분의 5M3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M1은 2분의 5M3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질량비를 곱해주면은 5대 8대 3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5대 8대 3, 5대 8대 2. 그죠? 5대 8대 2. 자, 따라서 5대 8대 2. 네, 이렇게까지 구해줬죠. 그러면 질량은 A가 C의 몇 배예요? 2.5배가 되는 게 맞고, Q가 C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1초일 때가 3초일 때의 2배다. 그러면 Q가 처음에는 위로 가속도가 얼마냐면 2예요. 그럼 얘 질량이 5대 8대 2니까 2m이잖아? 밑으로 얼마를 받냐면은 20m을 받아요. 자, 그리고 요때 장력가 T. 근데 위로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가 얼마냐면은 지금 가속도가 2니까 얘는 4m만큼을 위로 받으니까 결국엔 T에서 20m이 빠진 게 4m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1초 때 장력의 크기는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은 24m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3초 때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질량이 2m이 물체고 아래로 20m만큼 작용을 하고,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가속도가 얼마가 작용하는 거예요. 얘가 받는 R자임이 4m만큼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니까 위에서 장력값이 얼마로 빠져야 돼요? 20에서 T가 빠진 값이 4m이 돼야 되는 거니까 T 값은 얼마가 나와야 돼요? 16m만큼이 나와주면 되겠죠. 따라서 24m 3초 때는 얼마? 16m에 해당이 되니까 2배는 아니고 4분의 몇 배냐 이게 4분의 16, 8 2분의 3배네요. 그렇죠? 2분의 3배가 되니까 틀렸네. 답은 몇 번? 1번만 맞게 되겠죠. 자, 135번 문제 이제 한번 같이 봅시다. 그림 가와 나와 같이 자석 A는 컵 바닥의 윗면에 자석 B는 수평면에 각각 정지해 있고요. 가와 나에서 A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서로 같대요. 대신에 여기서는 서로 잡아당기고 있는 인력이 작용을 할 거고, 여기서는 서로 밀어내고 있는 청력이 작용을 하게 되는 것만 다르고 자기력은 같죠. A와 B의 무게는 둘이 W로 같고, A가 컵 바닥면 윗면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 그러면 여기서는 컵 바닥 윗면을 누르는 거 이 물체의 무게 W에서 요 둘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 때문에 W 플러스 F만큼의 힘으로 바닥면을 눌러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W에서 여기서는 서로 어떻게 돼요?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을 하니까 W 마이너스
F의 힘으로 바닥면을 밀어주게 될 거예요. 그러면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W 플러스 F는 EW 마이너스 F에 해당이 될 거니까 자, 따라서 W 플러스 F는 EW 마이너스 EF가 돼서 3F는 W, F는 3분의 W라고 하는 이 값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W가 3F에 해당이 되니까 일단 니은은 맞고, 가에서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반작용은 주어, 목적어가 바뀌면 되는 거니까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반작용은 A에 작용하는 반작용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A가 B를 잡아당기는 자기력이고, 여기에 대한 반작용은 결국에는 B가 A를 잡아당기는 자기력에 해당이 될 거고요. 수평면이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그러면 수평면이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여기서는 서로 인력이 작용을 하니까 여기선 W 마이너스 F만큼으로 바닥면을 누르니까 수직 항력도 얘가 될 거고, 그 다음에는 가에서는 서로 밀어내니까 W 플러스 F만큼으로 바닥면을 눌러줄 거고, 그러면 수직 항력이 작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W 더하기 F인데 W가 3F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총 얘는 W가 3F니까 얘는 4F가 되는 거고, 얘는 2F에 해당하는 값이니까 3배가 아니라 2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맞는 거는 2번만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36번 봅시다. 그린 가는 수평면에서 물체 A하고 C가 정지에 있는 물체 B를 향해서 각각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는 A와 C 사이의 거리 X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인데, B는 A하고 충돌을 한 후에 한 덩어리가 되어 등속도 운동을 하다가 C와 충돌한 후에 A, B, C가 차례대로 한 덩어리가 됐대요. 지금 보면은 나는 A와 C 사이의 거리인데, 처음에 요렇게, 이건 A와 C가 서로 가까워지는 정도가 요렇게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상대 속도를 나타낸 거거든요. 그러면은 요때 충돌을 했겠죠. 상대 속도가 여기서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처음에 A하고 C의 상대 속도, 즉 A가 본 C의 상대 속도죠. 반대 방향으로 오고 있으니까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4m/s고, 그 다음에는 2초 동안에 6만큼이니까 마이너스 3m/s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속도를 VA라고 놓고 얘를 VC라고 놓게 되면은, 처음에 VAC, A가 본 C의 상대 속도는 C에서 A의 속도를 빼줬을 때 얼마가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충돌을 하고 나서 이 둘의 속도를 V0라고 놓으면은 요 둘의 속도 V0가, 이거를 그냥 뭐라고 그럴까? 충돌하고 나서니까 V1이라고 놓자, 그냥. 그럼 둘이 충돌이 한 덩어리가 된 상태에서 본 C의 상대 속도는 VC에서 V1을 빼준 건데, 얘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 얘하고 얘는 둘이 어떻게 돼요? 똑같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 둘을 갖다가 빼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둘을 빼주면은 V1 마이너스 VA는 얼마가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1 값이 나와요. 그러면은 충돌하고 나서의 속도보다 어떻게 돼요? 충돌하고 나서의 속도보다 충돌 전의 속도가 얼마만큼이 더 크다? 1만큼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얘를 V 플러스 1이라고 놓으면은 얘는
V가 될 거고, 그러면은 요 C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결국에 여기서 A를 V 플러스 1이라고 놨으면은 VC 마이너스 V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VC는 V 더하기 V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V 마이너스 3. 그렇죠. 얘는 V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얘를 빼주면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저 상태에서 V를 구해줄 수가 있죠. 어떻게 구해줄 수가 있냐면은 충돌 전에 운동량이 2m V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충돌 후에는 운동량이 3m V1이 돼야 되는 거니까 V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워져 버리면 2V 플러스 2는 3V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V 값은 얼마가 나올 거냐면은 2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A는 충돌 전에 3이고 얘는 2고 그 다음에는 V가 2니까 얘는 마이너스 1 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B와 충돌하기 전에 A의 속력은 3m/s가 맞고요. 2초일 때 여기죠. 2초일 때의 속력은 둘이 충돌하고 나서 얼마가 돼서 2가 됐고, 얘는 충돌 전에 아직까지 마이너스 1로 오고 있으니까 속력 값은 2배가 되는 게 맞죠. 속도가 아니라 속력은 절대값이니까. 그러면 4초일 때 셋이 한 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충돌 전에 3m짜리가 얼마로 가고 있는 거냐면 한 덩어리가 돼서 2m/s로 가고 있고, 여기에서 질량이 2m짜리가 얼마로 오고 있냐면은 마이너스 1로 오고 있는 상태인데 한 덩어리가 됐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6m 마이너스 2m이니까 충돌된 운동량의 합 4m. 근데 충돌하고 나면 전체 질량이 5m V 이렇게 나타나게 될 테니까, 따라서 V는 5분의 4에 해당이 될 테니까 0.8m/s에 해당이 되니까 틀렸죠. 그래서 답은 3번 기억하고 니은만 맞게 됩니다.